제가 진단을 해 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적이 있어요. 뭐냐면은 얘는 문제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다. 자, 그다음에 인제 뭐 과목별로도 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일단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전반적인 어떤 과목별 중요도 잘 모르시죠. 자, 지금 일단 초등학교,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빠르게 마스터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영어와 이제 국어, 특히 어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함이 생명인 과목들이에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사회나 뭐 이런 과목처럼 뭐 암기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 뭐 그리고 외국어와 관련된 이런 과목들은 몰아치기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막 몰아친다고 해서 성적이 확 뛰고 이러지 않아요. 그리고 성적이 깔아앉는 것도 갑자기 팍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. 스물스물 떨어집니다. 근데 문제는 '떨어지고 있는데.'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상당히 늦었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2 학년쯤 돼 가지고 국어가 안 나오기 시작하네. 하다 보면은 고3 이에요. 그러니까 어 이 국어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2 학년 때 이제 문제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때 문제점을 느끼게 되면 상당히 늦습니다.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. 국어가 사실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대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문법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했고 그다음에 비문학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비문학의 범위가 워낙에 넓으니까 아이들은 이제 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술 지문을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은 또 인문사회나 경제 제시문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흐름의 학문이에요. 그러니까 학문마다 각 과목마다 약간 성향이 다른데 국어랑 영어는 상당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니까 9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11월 수능 칠 건데 한 9월 달부터 모의고사 1 회분만 매일 풀어 주면은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뭐 국어 같은 게 추론을 한다 뭘 한다 이래 가지고 머리 쓸 것 같죠.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아닙니다. 이걸 갖다가 추론을 하고 뭘 하고 드려야 될 시간을 들여야 될 문제는요. 몇몇 문제 되지 않아요. 대체적으로 문제 딱 보고 제시문 딱 읽고 문제 답 탁탁탁탁 찍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. 이렇게 안 넘어가면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풀어요. 국어는 시간 싸움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몇몇 어떤 제시문이 진짜 2개 남았는데 아리까리하다.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문제들은요. 읽고 난 즉시 본인이 직감적으로 답을 찍어줄 수 있는 만큼 몸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만큼 국어나 영어는 좋은 게 없거든요. 근데 몸이 기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알죠. 반복 숙달입니다.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패턴을 계속 연습을 하면 그게 체득화 돼 가지고 눈 감고도 그걸 한다는 거죠. 국어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영어 마찬가지입니다. 영어 갑자기 문장 구조 분석하고 있고 이게 몇 형식인지 막 분석해 가면서 그렇게 독해합니까? 아니잖아요. 일단 쭉 읽으면 내용이 쫙 머릿속에 착 들어오면서 이게 이해가 돼야지 시간 내에 그 나머지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어요. 국어 마찬가지입니다. 이걸 갖다 추론을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푼다.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. 그래서 물론 인제 그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문학 작품 수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그걸 갖다 다 외우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추론이 필요하긴 해요. 근데 그걸 갖다 풀어내는 여러 가지 패턴들, 그 패턴은 고정화를 시켜 놓고 항상 어떤 컨디션에도 충분히 이 문제를 갖다 일정 성적 이상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컨디션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과목이 국어나 영어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좀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국어하고 영어예요. 그래서 국어, 영어 같은 경우에 특히 인제 애들이 인제 수학 문제 틀리는데 특히 과학 잘 못 치는데 제가 진단을 해 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적이 있어요. 뭐냐면은 얘는 문제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다. 예.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도 특히 경우의 수나 뭐 이런 과목 그 분야들이 단원들이 있잖아요. 경우의 수가 딱 서술로 해서 뭐 검은 공 5 개와 흰 공 4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검은 공 3 개와 흰 공 2 개를 뽑아낼 확률을 뭐 얼마냐 물어봤을 때 이걸 갖다 순열을 써야 되는 건지 조합을 써야 되는 건지 아리까리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술형의 형태로 문제가 잘 나오기도 합니다.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 중에서 올바른 거 뭐 골라라 해서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 뭐 요런 식으로 하고 개념의 어떤 설명이 조금 예 정확하지 않게 표시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찝어내는
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독해 능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내용이 수능에서는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문학적인 내용 그리고 텍스트 독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국어, 영어 자체가 흐름의 학문이에요. 그러니까 뭐 몰아쳐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분도 영어권 국가에서 벗어나서 몇 년 살면 영어 다 까먹으시거든요. 그러면 아시겠죠. 어떤 내용인 건지. 그러니까 살다 온 사람도 까먹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그걸 갖다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몰아치기를 한다? 그럼 몰아치기 않는 동안에는 다 까먹게 되죠. 자,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뭐 그렇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언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공부의 목표가 돼야 될 거고요. 단순한 암기식 수업보다는 좀 더 사고력에 의거한 그런 어떤 학습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일단 뭐 수능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내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능 기본 베이스 하에 내신이 곁들여져서 진행을 해야 상당히 좀 여러모로 입시 전략을 짜기도 괜찮고 그다음에 내신하고 수능하고 그게 또 별개의 어떤 공부냐?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학원 입장에서는 뭐 "수능하고 내신하고 별개다. 그렇기 때문에 수업 따로 들어라." 그러는 게 상당히 좀 심플하긴 하죠. 물론 인제 내용이랑 범위랑 그다음에 문제 형태는 달라요.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내신 문제 못 푸는데 뭐 수능 문제는 푼다. 내지는 수능 문제 못 푸는데 내신 문제는 푼다. 그 이상한 거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사실 내신 문제, 어려운 문제,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 어려운 수학 문제, 내신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수능에서 튀어나오면은 못 풀어요. 왜 그럴까요? 내신은요. 공부한 내용 중에서 나옵니다.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. 그중에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. 근데 학생들이 주로 쓰는 전략은 그 해설 자체를 외워버리죠.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 다음에 새로운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는요. 해설을 보고 이거 푸는 방법을 외워요. 그러니까 수학이 수학답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이 돼 버리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도 상당히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공부를 하는 부분 특히 인제 선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는 흐름의 학문 즉 국어와 영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논술 이런 부분에 주력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예 짧고 굵게 수학과 과학에 대비해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뭐 기본적인 어떤 뭐 기초연설 비슷하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.